두산 박찬호, 하나 강백호? 진짜 미쳤는데? 네, 안녕하세요, 야친남입니다. 진짜 이번 겨울은 지난 몇 년간의 스토브리그를 다 합쳐도 올해만큼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기사가 뜨는 거를 볼 때마다 이거 진짜 몰카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미친 FA 시장 11월까지의 현황을 타임라인 순으로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올 시즌 FA 명단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수 숫자로만 봐도 기아 타이거즈가 다른 구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죠? 기아 프런트 직원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번외로 홍건희 선수도 옵트아웃을 신청하며 시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리스트 구석에 있는 이 이름, 두산 팬분들에겐 이미 금지어가 되어버린 그 선수죠. 엄연히 따지면 FA 계약은 아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이니까 명단에 살포시 포함시켜놨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되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번 FA 시장에서 첫 스타트를 끄는 건 총알을 아주 두둑하게 장전하고 참전한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11월 18일 기아 박찬호 선수를 4년 80억에 영입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옵션이 2억밖에 안 되는 사실상 전액 보장 수준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김재우 선수의 은퇴 이후 유격수 자리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두산이 리그 정상급 유격수 박찬호를 데려오면서 내야의 사령관을 세움과 동시에 새로 부임한 김원영 감독님에게 아주 거한 취임 선물을 안겨준 것 같네요. 한편 기아는 박찬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올 시즌 루키로서 꽤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준 홍민규 선수를 선택하며 미래를 도모했죠. 그리고 같은 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조수행 선수의 4년 16억 원 잔류. 솔직히 말해서 요건 좀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가 대주자나 대수비 위주의 백업 자원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약 소식도 빨리 나왔고 금액도 좀 높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20일 또 한 번의 이적 소식이 들려왔죠. 기아 한승택 선수의 4년 10억 KT 이적. 포수 뎁스 강화를 원했던 KT의 니즈가 반영된 계약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백업 포수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베팅한 게 아니냐, 이런 오버페이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가 이날 뜬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야구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거든요. KT 강백호 4년 100억 원 하나이글스 정격 이적. 사실 강백호 선수는 이미 예전부터 미국 무대 도전을 위해서 쇼케이스를 진행한다는 기사가 떴었죠. 그래서 국내 계약 소식이 들리더라도 한참 뒤일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참 이날은 모든 야구 커뮤니티의 초점이 온통 강백호 이 세 글자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튼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 FA 4호 계약이었고 그 폭풍 속에서 한승택 선수의 3호 계약이 있었다는 거 다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KT는 강백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한승혁 선수를 선택했어요. KT는 한승혁이 풀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즉시 전력감 불펜 투수를 보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21일 LG 트윈스의 캡틴 박혜민 선수의 4년 총액 65억 원 잔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박혜민 선수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난 4년 동안 정경기 출장 말 그대로 철광한 그 자체였고 리그 최정상급 수비를 자랑하는 중견수였으니까요. 어느 정도 대우는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1차 FA 때보다도 5억이 더 올라간 금액이어서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사이 물가도 오르고 KBO의 인기가 미친듯이 폭발했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상당히 낭만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었죠. 바로 KT에서 박혜민 선수에게 거의 80억이 가까이 되는 금액을 베팅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사실 선수들이 서울에 있는 구단을 선호한다는 건 많이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고는 해도 이게 금액이 15억 원 차이면 갭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게다가 KT 연고지는 수원이잖아. 저는 실제로 수원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박혜민 선수는 15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금액을 포기하고 결국 LG에 남는 걸 선택했죠. 요거는 LG라는 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그야말로 낭만 계약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11월 23일 드디어 그 많은 기아 FA 신청자들 중 첫 번째 잔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완불펜 이준영 선수의 3년 총액 12억 원의 계약이었는데요. 사실 올 시즌 기아가 불펜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았었죠. 일단 믿었던 자완 필승주 곽도규 선수의 부상 이탈, 거기에 최지민 선수의 부진까지 겹쳐버리면서 기아의 자완불펜 라인은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그 난세 속에서 올 시즌 묵묵히 준수한 역할을 펼쳐준 게 바로 이준영 선수였죠. 화려하진 않아도 오랜 기간 동안 자완 원포인트로
꾸준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였던 것 같고요. 서로 만족스러운 적당한 금액에 잘 잡은 것처럼 보이네요. 사실 올겨울 강백호의 이적만큼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버금가는 일이 일어나죠. 대망의 11월 25일 KT의 분노의 쇼핑이 시작된 건데요. 자, 먼저 들려온 건 LG 김현수 선수의 3년 50억 KT 이적, 그것도 전액 보장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두산이 김현수 영입에 참전했다, LG 잔류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여러가지 썰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KT였습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 KT의 공격력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강백호마저 떠난 마당에 당장 식어버린 공격력을 메워줄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겠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현수 선수의 나이도 어느덧 30대 후반, 안 그래도 노세화 이야기가 나오던 KT의 타선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또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강백호 선수보다도 더 좋은 스탯을 찍어준 게 김현수 선수거든요. 게다가 C등급이라 보상 선수 출혈도 없으니 여기까지는 뭐 아예 납득이 안 가는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났다면 말이죠. 이제 저녁 먹을 때쯤에 하나의 소식이 더 들려옵니다. 자, 이 사진이 뜬 건데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뭔가 이 사진이 좀 어색했어. 진짜 합성 같지 않나요? 근데 진짜 오피셜이었죠. NC 최원준 선수의 4년 48억 전격 KT행. 아, 이건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최원준 선수가 올 시즌 진짜 부진했잖아요. 게다가 A등급이라 20인 보호 선수 명단 외에 한 명의 전력 유출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와, 이걸 질렀다고? 어쨌든 KT는 중견수까지 가능한 최원준 선수를 한 시즌 부진했던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바에는 KT 팬분들 입장에선 강백호를 먼저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무튼 KT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외부 FA 영입 한도를 아주 꽉꽉 채운 예상치 못한 큰 손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박찬호, 강백호, 김현수 등등 대형 이적 소식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11월 26일 두산 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두산 구단이 김재환 선수를 조건 없이 방출시켰다는 뉴스였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지난 계약에 숨겨져 있던 특수 옵션 때문이었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4년 115억 원에 두산과 첫 FA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이 끝난 후에 FA를 신청하지 않고 우선 협상을 진행하되 만약 결렬될 경우 구단은 선수를 조건 없이 풀어준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사실 김재환 선수가 이번에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의리, 낭만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김재환 선수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계약 내용에 아주 충실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만약 두산 팬이었다면 저 역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특수 옵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에서 1차 배신감, 게다가 냉정하게 말해서 지난 4년간 이 형님 115억 돈값 솔직히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상 선수조차 없이 팀을 떠난다? 그것도 다른 선수도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것 같네요. 전날에 충격적인 상처를 받은 두산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려는 듯 반가운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영하, 최원준 선수의 잔류 소식이었죠. 먼저 27일 이영하 선수가 4년 총액 52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단 이영하 선수는 B등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팀에서 군침을 흘리기 딱 좋은 매물이었죠. 실제로 다른 구단에서 선발 보장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영하 선수는 정말 두산에 남고 싶었다라는 말과 함께 의리를 선택했죠. 전날에 입은 내상을 이 낭만 계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이번엔 최원준 선수의 4년 38억 원 잔류 기사가 뜹니다. 최원준 선수 역시 처음부터 두산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라고 말하며 아주 훈훈한 결말을 맺었죠. 이로써 두산 베어스는 박찬호 영입에 이어 조수행, 이영하, 최원준까지 모두 눌러앉히며 내부 FA 문단속을 확실하게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숨가쁘게 달려온 현재까지의 FA 시장 상황입니다. 정말 저도 정리하면서 참 어질어질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젠 잔류 소식 위주로 뜨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번 시장이 너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 팬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올리자면 퉁어게인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종렬